자, 이제 개장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가 한 분 더 오셨고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윤 연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시윤 연구원한테 먼저 마이크를. 네. 자, 뭐부터 다뤄보시겠습니까? 뭐 어떤 거부터? 준비된 거. 네, 그럼 뭐 먼저 시장 전략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시장의 주도주들이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었죠. 마이크론 주가 급등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형주 순환매 흐름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수급 들어오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뭐 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뭐 미국 반도체 공장 부지 확정을 했다는 이슈 나오기도 했고 반도체가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패권 전쟁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 반도체 디램 업황이 길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끝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 뭐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회복한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물론 주가가 이제 6개월 정도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반도체 관련주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디램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일까, 확장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메타버스 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G나 6G나 뭐 인공위성 드론 관련해가지고 고부가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분기 디램 고정 가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모든 것에 뭐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황 회복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관련된 이슈로 타 매체의 보도긴 합니다만 이투데이 보도입니다. 이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수도권 부동산 개발 이익 1,000조 원 코인 발급을 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민주당 가상자산안 전문가 의견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에서 이제 에너지까지 연결시킨 가상자산 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내용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어떤 추가 보도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정립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당정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김시윤 연구원이 말씀하신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디바이스,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까지 다 연결되는 일련의 이 직전이죠. 자, 그래서 기업은 뭐? 네, 그래서 기업은 DB 하이텍 가지고 와봤습니다. DB 하이텍. 네, 들어보죠. 물론 지금 신고가 달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흐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의 뭐 기업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DB 하이텍은 8인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수급 타이트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1,057억 원을 나타났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4분기에도 역시 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1,500억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첫 연매출이 1조 원 달성할 것으로 유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늘 내일
나타난 게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8인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생산 물량 수주를 확보를 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5천억 원 규모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 판매가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만 경쟁사 기업도 뭐 내년 8인치 파운드리 판가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사도 자연스럽게 판가 인상을 할 것이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고요. 생산 캐파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가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네. 관련해가지고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황기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신규 고객이나 제품 관련해가지고 수주 고객도 확보를 하고 있고 생산 캐파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격적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패턴을 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뭐 7만 1,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7만 5천에서 7만 8천원 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렇게 가격 전략을 주신 거고,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 매매라면은 사실 DB하이텍 몸값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3조 4천억 비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DB하이텍. 네. 그다음에 자 이제 개장의 3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네. 뭐 준비하신 내용은 연준 정책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뒤에 이제 개장 후에 한번 더 풀어주시면 좋겠고 네. 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호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오늘도 좀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이슈가 네. 좀 역시 장 초반에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좀 이제 시장의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그 바이오 업종들의 하락이었는데 네. 오늘 일단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호가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죠. 또 4,000명을 오늘 넘어갈 4,10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셀트리온의 어떤 개별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의 분위기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또 뭐 진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마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오늘도 역시 관건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만약에 또 오늘도 어제 같은 흐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쪽에 종목들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이 좀 약간 계속해서 지금 같이 좀 약간 기조가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분위기는 코스피 위주, 지수 위주 이런 시장에 좀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들어온 재료는 머크,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유럽에 풀리는가 해서 EMA 심사 착수. 뭐 지난번에도 나왔던 재료이긴 합니다만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제 연관성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코스닥 개별주들 분위기는 좀 호가가 어때요? 네, 게임주 쪽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주를 봤을 때 지금 게임주 어제 조금 차익 실험 매물이 조금 나오는 네네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에도 지금 1%대 예상 낙폭을 줄이죠.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3% 가까이 내려갔던 걸로 기억되는데 오늘은 아침에 조금 반등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네,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하긴 뭐하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조금 보긴 뭐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다시 또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적당한 자전거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열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략을 이제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훈 팀장님. 네. 매크로. 예, 사실 이제 뭐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0선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실하게 다진 상황에서 이제는 3,000선 위에서의 안착, 그리고 이제 박스권의 어떤 돌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약간 매크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연이틀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걱정이죠. 파월 의장이 혹시라도 이제 좀 매파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간밤에 사실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기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켜 보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런 제스처를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만큼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런 연준의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우려가 지금 미국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나스닥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국내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과정이 이렇게 좀 연준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지금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네. 자체가.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좀 우리 시장이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역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뭔가 이제는 시장 자체가 조금 본격적인 다시 반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코스피 지수 3,000선에서의 안착, 그리고 이제 박스권의 돌파 여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좀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 전면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물론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미래 가치에 염두를 둔 뭐 이제 종목 위주, 업종 위주, 테마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과 어떤 시장의 수급에 대한 유입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전략도 들어봤고, 뭐 김치현 연구원 마무리 멘트 조금 짧게 하실 말씀? 뭐 하실 말씀 일단 시장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빠르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가 매수보다는 이제 대형주 흐름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너무 좋죠. 자, 기장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었고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